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켈로그의 헤일리입니다. 오늘 켈톡 두 번째 시간으로 호주 워킹 홀리데이랑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찍었던 캘거리 공항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제 다운타운 가려면 3.4불짜리 그냥 레귤러 티켓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3.4불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전화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공항 직원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먼슬리 패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알아차릴 그 틈이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정확한 정보를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호주에 2년 반 정도 살았었는데요. 1년은 처음에 워킹 홀리데이로 갔다 왔고 그 다음에는 2년 정도 학생 비자로 호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캐나다에 산 지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제가 두 나라를 다 살아보니까 비슷한 점도 많지만 조금 다른 점도 많더라고요.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다른 점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비자를 얘기해요. 현재 24개국이랑 체결이 되어 있고요.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몇몇 유럽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요. 1년짜리 비자고요. 나이는 만 18세에서 30세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나라마다 자세한 사항이 다르고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나라 정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호주 워홀이랑 캐나다 워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워홀 프로그램을 좀 비교해 보기 전에 먼저 호주랑 캐나다 국가 비교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나라가 어떤지 알아야 갈지 말지를 결정하겠죠. 그럼 공통점은 두 나라 모두 영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원래는 원주민들의 땅이었다. 저희 한국은 우리 할머니의 할아버지 계속 오랫동안 몇천 년 이상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캐나다와 호주는 그렇지 않다. 원래는 원주민들의 땅이었다. 네, 그것이 두 국가의 또 공통점이 있고요. 호주는 1901년에 우리나라가 호주다라는 거를 공표했고요. 캐나다는 1867년에 캐나다 자치령으로 독립을 해서 1951년에 캐나다로 정식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저희랑 정말 비교하면 매우 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다요. 첫 번째, 둘 다 영어를 쓰지만 특히 퀘벡 지역에서는 영어는 모르고 프랑스어만 아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프랑스어도 같이 영어랑 쓰이거든요. 정부기관이나 이제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는 특히 불어랑 같이 영어가 보여요. 그리고 호주도 영어를 쓰죠. 근데 호주 영어가 일단 캐나다 영어는 차이가 있어요. 발음부터 차이가 있고 억양도 차이가 있고 캐나다는 미국 영어에 가깝죠. 그래서 좀 솔직히 오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주 가면 호주는 영국 영어랑 되게 흡사한데 딱히 영국 영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호주만의 특색이 있는 영어예요. 호주, 캐나다 둘 다 영어를 쓰지만 캐나다는 프랑스어가 추가되어 있고 또 둘의 영어도 되게 다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다 나라마다 억양이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쓰는 어휘가 자체가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호주는 대부분의 지역이 덥습니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지역이 춥습니다. 만년설이 있죠, 캐나다에는.
그리고 세 번째, 호주는 섬나라이고 캐나다는 미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호주와 캐나다 워홀 비자 모두 만 18세부터 30세 평생에 걸쳐서 1회에 단 한 번만 발급이 됩니다. 발급이 되면 1년 이내에 입국하셔야 되고요. 입국하신 이후에는 1년 동안 머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컨 비자라는 게 있어요. 다들 아시죠? 뭐 특정 농촌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광업이라든지 그런데 88일 이상 종사하면 세컨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플라이를 했을 때 오케이 해주면 세컨 비자 받는 거고 아니면 집에 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third 비자라는 게 생겼어요. 세 번째 비자까지 생겼는데 세 번째 비자는 두 번째 비자를 받았을 때 6개월 이상, 그 기간 안에 6개월 이상 특정 지역 농촌이나 그런 곳에서 이제 일을 해야지 다음에 한 번 더 세 번째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한 번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 워홀 비자에서 호주는 선발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언제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죠. 근데 캐나다는 인원 제한 4,000명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선발 기간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항상 수시로 캐나다 이민성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제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린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프로파일을 등록하고 과정을 시작하는데요. 언제 이걸 열리는지 그런 공지는 하지 않아요. 그냥 캐나다 이민성에서 정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찾아서 열리면 어플라이 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호주, 캐나다 모두 어학연수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호주는 4개월, 캐나다는 6개월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학연수라고 하면 영어 공부, 뭐 말 배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말하는 어학연수는 그럼 혼자 공부하는데 왜 얘네들이 개월을 정해놓냐 이게 아니고요. 무조건 학원 같은 데 등록을 하고 학교 같은 데 등록을 해서 랭귀지를 배우고 싶다 그럼 그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호주는 워킹 비자로도 4개월까지 할 수 있고 캐나다는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호주는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고요. 캐나다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건 두 국가가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는 거 빼고는 다 많이 다르거든요. 먼저 호주입니다. 호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원 선발도 제한이 없고 24시간 동안 1년 내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어플라이를 하시고 폼 다 작성하시고 어플라이 하신 후에 그걸 다 절차를 어쨌든 진행을 하시면 그 가운데 TFN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그거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레퍼럴 레터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정 병원에 가셔서 신체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신체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알아서 대사관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주 측에서 확인을 하고 이제 신체도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뭐 나이도 다 맞고 그 어플리케이션 폼을 확인한 후에 다 맞으면 2에서 5주 안에 합격 이메일이 날라온다고 해요. 비용은 신체 검사비가 약 17만 원, 워홀 신청비는 호주 달러로 450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캐나다는 좀 더 복잡해요. 4,000명을 추려서 받고요. 신청하는 시기도 캐나다 이민성에서 공지를 했을 때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CRC에 접속을 하셔서 계정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뭐 공지가 뜰 거예요. 캐나다 이민성으로부터 워홀 비자 신청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그 사이트에서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정보, 뭐 호주 사이트에서 폼 적으시는 거 똑같죠. 그걸 적으신 다음에 기다립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그쪽에 만약에 되면 인비테이션을 줘요. 그럼 초대장이 날라왔는데 그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장 말 그대로 초대장이고요. 캐나다 워홀 가겠다 말겠다를 일단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셨으면
이에 추가되는 서류들이 조금 더 있거든요. 호주랑은 다르게. 수락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옆에 어플리케이션 스타트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는 순간부터 다시 20일이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초대 가실 거면 열흘 안에 그거를 클릭을 한번 누르셔서 띄워 놓으셔야 되고요. 그걸 띄운 이후로 20일 안에 이력서, 추가 정보, 신체 검사, 범죄 수사 기록 회보서, 그리고 생체 인식 등록은 나중에 결제를 하고 다시 하는데 어쨌든 이 4가지 20일 안에 일단 그거를 끝내셔야 되고요. 그걸 끝내시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다 입력을 하고 나면 돈을 내는 결제 창이 뜬대요. 결제 창이 떠요. 그러면 거기서 총 현재 335불 캐나다 달러로 335불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결제하고 나면 생체 인식 정보 하러 가야 되는 비용 85불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제를 하고 나시면 이제 그 생체 인식 등록을 하러 가라고 한국엔 딱 한 군데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거기에 가라는 이제 메시지가 뜨고 그럼 이제 거기에 전화하셔서 거기 다시 예약을 잡으셔가지고 이제 지문이라든지 등록을 하시러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캐나다는 조금 더 워홀 신청을 할 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보통은 한 달에서 2달 안에 4주에서 8주, 길면 8주까지 워홀이 이제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민관으로부터 이메일이 날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민관으로부터 이 이메일까지 받으셨으면 이제 정말로 캐나다 워홀 갈 비행기표를 끊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호주 워홀과 캐나다 워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점이 정말 많아요.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한 신청 방법이고 호주랑 캐나다랑 뭐 룸렌트 비용이라든지 뭐 실제 물가라든지 한인마트 같은 경우에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로 비교할 게 너무 많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비교하기로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주나 캐나다나 영어는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영어가 목표시라면 일단 호주 워홀이랑 캐나다 워홀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날씨만 제일 크게 고려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난 바다가 너무 좋다. 바다 없으면 안 되겠다. 나는 바다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런 분들은 호주 가셔야 돼요.